높임 표현이 있고요. 확인합시다. 높임 표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자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 우리말의 높임법은 세 개가 있는데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 주체, 객체, 상대가 한꺼번에 다 쓰여져 있는 문장이 있다. 이야기. 첫 번째, 가장 쉬운 상대 높임. 상대는 누구야? 청자, 청자. 청자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말하기 방식. 여기에 왜 밑줄 그었냐고? 밑으로 내려와. 주체 높임은 주체를 높이는 방식. 밑으로 또 내려와. 객체는요, 객체를 높이는 방식. 요 정도의 살짝 차이가 있다고. 주체나 객체는 높이기만 하는 거야. 근데 상대는 높임, 낮춤 다 있어. 그러니까 말장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지. 다음, 대화의 상대, 즉 듣는 이를 다시 한번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상대 높임의 실현 방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돼. 오!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 거 뭐 있었지 앞에? 문장의 종류도 종결 어미로 실현됐었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눕니다. 옆으로 넘어오세요. 격식체는 의례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비격식체는 비의례적이고 사적인 상황. 공적인 상황에서는 예의를 갖추어 상대에게 격식체 하십시오를 쓰고, 사적인 상황에서는 친밀감을 드러내며 높일 때는 해요체를 씁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고정된 거는 아니에요. 대화에 상대가 동일해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둘이 평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야자하는 거야. 근데 아나운서, 대학 교수, 뉴스에 인터뷰 나올 거야. 그때는 서로 존댓말 해줘야지. 이렇게. 평소에는 반말하는 거지. 근데 학급 회의 시간에는 서로 존댓말 쓸 거라고. 대상, 대화 상대가 동일해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분명히 프린트를 주실 거예요. 그랬는데 일단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며 격식체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비격식체에는 해요, 해. 하십시오, 높임, 하오, 높임, 해라, 낮춤, 하게, 낮춤, 해라, 낮춤, 해요, 높임, 해, 낮춤.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프린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러면은 이런 안타까워하고 문제 풀어주셔야 하고, 의외로 잘 틀리는 문제는 뭐냐면 문장 4개를 주고 상대 높임의 높임 정도가 같은 것 찾기, 다른 것 찾기. 의외로 많이 틀려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여쭤봐. 높임법 정도 표현 확인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렇지 하면은 이런 하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나올 때마다 하는 건데 이 동사 모든 동사를 다 넣으면서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높임인지 낮춤인지에서 6개에서 3개, 3개의 높임인지 낮춤인지에서 일단 3개로 줄여두고, 약간 좀 얍실하고 늘 맞는 건 아닌데 좀 예스러운 표현이면 하계체나 하오체야.
그리고 나머지 둘 중에 확인을 하고 가라 라 붙일 수 있어. 근데 라가 없어. 그러면 해야 해라 이렇게 그런 정도로는 좀 구분을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저도 자주 헷갈려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좀 보셔야 한다. 됐어. 다음 주체 높임법입니다. 주체를 높여주는 거죠. 주체는 누군데요?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무슨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야. 그냥 주어라고 하면 되지. 선생님 주어가 뭐더라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면 주어고 이 가가 붙어있는 말 요를 높여줘야 할 대상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회장님. 그러면 요거 이가 대신에 쓰지 마. 깨서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되는데 첫 번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면 됩니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계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씁니다. 이 가 대신에 깨서를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특수 어휘는 용언 계열의 특수 어휘도 있고 명사 계열의 특수 어휘도 있어요. 할머니가 드시면 밥이 아니라 진지, 나이가 아니라 연세, 할머니가 아파 병이 아니라 병환, 할머니 집, 할머니 댁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 확인. 다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오셨다. 이거 높임법 관련된 문제인데 라면은 높임의 대상에다가 동그라미 아버지께서 오시었다. 오다의 주체. 주체 높임이 필요해 라고 생각. 그 다음 조사를 깨서 쓰고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쓰고 높임의 대상 누구? 할머니. 조사 깨서를 쓰고 자다는 특수 어휘가 있으니까 주무시다 라고 표현. 이거 높임법 문제인데 높여줘야 할 대상 동그라미 주체인지 객체인지 상대인지 확인. 주체다 시를 썼는가 특수 어휘 썼는가 깨서를 붙였는가 라고 확인. 이 세 개 다 쓸 수도 있다. 다음 주체 높임의 유형 시험 낼 게 없어서 거의 이게 시험 포인트고 간접 높임을 특히 잘 물어봅니다. 직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입니다. 옆에 높임의 대상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시. 즉 깨서와 시는 주체 할머니를 직접 높여주는 거지. 밑에 문장 볼까요?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높임의 대상은 누구야? 할머니야. 근데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할머니의 신체 일부, 귀를 높여주면 귀의 주인 할머니도 높여지는 거지. 그래서 귀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쓰는 거지. 할머니가 무슨 대머리도 아니고 할머니가 밝으실 일은 없어. 밝으신 건 귀야. 귀를 높여서 귀의 주인 할머니를 높인다. 쿠션 매겨서 할머니 높여준다. 이게 간접 높임. 다음 여기 왜 안 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빨간색 간접 높임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장쌤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 문장을 쓴 애는 이런 생각을 했겠지. 교장쌤의 말씀을 높여줌으로써 교장쌤을 높여주고 싶은 간접 높임을 쓰고 싶었지만
계시다라는 특수어휘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교장쌤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게 원칙.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얘는 허용. 포인트는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 쓰지 않는다. 이 이야기. 됐고요. 어허허. 오케이. 밑으로 또 잠깐만 내려옵시다. 객체 높임법 졸려 죽겠지 지금. 객체 높임법. 객체를 높여주는 겁니다. 문장의 객체가 뭔데요? 목적어, 부사어요. 목적어는 뭔데요? 특정한 대상의 직접적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을을 붙으면 목적어지. 부사어는 미리 씁시다. 하나만 기억해. 에게를 깨로 바꾸면 됩니다. 객체 높임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면 부사격 조사 깨, 들이다 모시다 엽주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 어떻게 하라 그랬어? 높임의 대상이 누구니? 아버지요. 뒤에 를 붙었네. 목적어 객체구만. 아버지 높여줘야 돼. 어떻게? 데리고 대신 모시고라는 특수어휘. 나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높임의 대상 누구니? 할머니. 할머니에게 부사어구만. 할머니라는 부사어, 즉 객체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깨, 특수어휘 들이다를 사용하였음.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오른쪽 잠깐만 보러 갈게요. 격식체, 비격식체 했고요. 상대 높임법 실현하는 종결어미 쟤는 읽어만 보셔도 되고, 있다 없다의 높임 표현은 있다의 높임은 계시다, 없다의 높임은 안 계시다, 있으시다, 없으시다.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쓰는 말 하시면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집에 책이 많이 있으시다야. 많이 계시다. 그런 거 아니고. 다음, 높임 표현에서는 정리하는 거네요.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주체 높임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시, 주격조사 깨서, 특수한 어휘. 객체 높임은 부사격조사 깨, 특수한 어휘. 깨서와 깨, 헷갈릴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구분하시면 되고, 특수 어휘를 쓰면 이게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쓴 건지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쓴 건지 정도는 구분하시라 이야기. 그래서 뒷페이지 잠깐 보면 됐고,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요런 거예요. 높임의 대상 어머니, 높임의 대상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 주체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돈의 시였습니다. 시. 아버지께, 객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깨. 뭐뭐읍니다. 존댓말이죠. 상대 높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라는 것 확인. 시험 포인트는요. 여기에요. 꼬불꼬불 밑줄 그어놓은 주체, 객체, 상대에 이 말들 대신에 다른 말 넣어놓을 거라고. 근데 쭉 읽으면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선지 천천히 읽으시라. 주의해야 할 주체 높임법이 있대요. 철수야, 선생님이 오시래. 이 오시래는요, 오다라는 동사와 뭐뭐라고 하다라는 동사 두 개가 있는 거고, 오는 건 철수, 오라고 말한 건 쌤,
철수는 높일 필요 없고 쌤이 말한 거니까 높여줘야 되고 근데 오시래라고 하면 오다이에 시 붙은 거지 철수를 높인 거야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어떻게 고쳐? 오라셔 오라고 하셔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썼죠 나오다의 주체 누구야? 커피야. 근데 커피는 높일 필요가 없지.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불필요하게 높였습니다. 잘못된 높임 표현. 고객님 궁금한 점이 계시면 아니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이지. 간접 높임이니까요. 간접 높임은 뭐라 그랬어? 특수어휘 쓰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최근 모의고사에 이 문장 있었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콜센터로 여쭤봐 주세요.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여쭤볼 거야. 누구한테? 고객님이 나한테, 직원한테 물어볼 거야. 여쭤봐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직원에게에서 직원을 높여버리는 거거든. 손님 앞에서 직원을 높일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색해서 우리 평소에 너무 잘못 쓰고 있어서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쭤봐 주세요가 아니라 물어봐 주세요. 이게 맞는 표현.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다. 요게 모의고사 3학년 때 한 번 나온 문장. 객체 높임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네, 옆에다가 쓰자. 객체 높임 잘못. 객체 높임에 그냥 이렇게 쓰자. 오류가 있어. 요 정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결국 시험기간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거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일단 정치.